마켓인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도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뵀었는데 오늘도 네.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임박한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기대되는 기업이 있어서 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앞서 잠깐 보니까 한국캐피탈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원래 수요일마다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이 회사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시장에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인데 그래서 좀 오늘 급하게 좀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시간상 좀 빠르게만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저 PBR 관련주다. 근데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전일 시가총액이 2,067억 원인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4,377억 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난해 예상 당기순이익이 720억 원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PER 측면에서도 2배대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자막에 나온 것과 같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군인 공제입니다. 이 여의도나 이런 업에 있으신 분들 중에 공제회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 든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이 회사의 지분 80.41%를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42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은 저희가 한 985억 원까지 추정을 할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 회사명에 있는 것처럼 여신 전문 금융 기업인데 뭐 할부 리스 금융, 기업 금융, 소매 금융, 오토 금융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액과 이제 수익단에서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 PBR이라고 하면 주로 한 배 미만 기업들을 많이 찾는데 한국캐피탈 PBR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은 올해 실적 추정 기준으로는 PER이 2.5배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0.34배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최대 주주의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신용 등급도 좀 올라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유동 주식 비율이 18%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PBR도 마찬가지인데 PER 측면에서도 저평가돼 있고 이런 캐피탈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없고 대부분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숨겨져 있던 종목이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PBR과 함께 ROE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많이 삼으시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향상시키거나 아니면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중심의 투자 정책, 뭐 투자자 소통 강화를 해라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ROE뿐만이 아니라 ROA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3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A0의 신용 등급을 좀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반증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PBR 같은 경우가 평균이 1.0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PBR이 낮다 해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어야 진정한 가치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성장 기대감도 충분합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 언론 자료가 이제 대표이사 인터뷰에 대한 기사가 있을 텐데요. 2024년뿐만이 아니라 2025년까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뭐 1,000억 원 이상을 이제 목표로 좀 제시한 걸로 좀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듣다 보면은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PF 관련해서 이 회사는 문제가 없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회사의 자산 대비해서 3천억 원 미만의 PF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선순위하고 중순위에 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부분이 안정성을 좀 더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용평가사들에서 이 회사를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에
대주주인 군인공제가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2배 넘게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뭐 최근의 변동성이 어제부터 있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가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타겟 PBR을 0.6배로 잡아서 BPS에 곱했을 때 저희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1,150원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 최소 75% 이상은 주가가 적정 주가로 찾아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거래 대금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봐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캐피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